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선성화담입니다.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준석이가 계속 내부 총질을 하면서 여러분들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또 뭐 조수진하고 이제 싸우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. 애시당초 이준석은 윤석열의 대통령에 관심이 없다. 정권 개최 관심인 게 아니고, 어떻게 하든지 당대표로 있을 때 자기 영향력을 확대해서 자기 쪽 시다바리들을 어떻게든지 권한을 주고 힘을 줘서 자기가 뭔가 자기 깐에는 어떤 큰일을 도모하겠다,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의 짝짝꿍이라 볼 수도 있고요, 제가 생각할 때는. 그리고 윤석열이 아군이 아니라 바로 적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. 그런데 보시면은 윤석열의 적은 뭐다? 이재명의 친구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회만 있으면은 분탕질을 칠 거라고 제가 이미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그 사주 명식이 그런 사주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, 윤석열이가 울산서 이준석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다 개소리고 시자일 뿐이다. 시자일 뿐이다, 이렇게 보고, 이번에 조수진 사건도 저는 뭐 조수진이 잘못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서 뭔가 분탕질할 찬스만 노렸다, 이렇게 저는 봅니다. 예. 지금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, 죽어가던 이준석이를 윤석열이가 다시 살려놨으니까 그건 윤석열의 몫이다라고 보고, 중요한 건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준석이가 저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우파 여러분들이 똑똑히 명시해서, 똑똑히 기억을 해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준석이가 나오는 그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표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국회의원 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발을 붙이게 되면은 결코 우파의 몰락을 가질 수밖에 없다.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? 종북 세력들이 계속 더 판친상이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이에 대해서 절대로 국회의원 선거 났을 때 표를 주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고, 지금 현 시점에서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데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에는 한 발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. 한 발 늦었다. 예. 지난번에 100일차 그때 이준석이를 쳐내든 어떻게든 식물인간 했어야 되는데, 당대표 구실제도 못하게 수다가 반목을 동원하지 말았어야 됐다, 이 봅니다. 그때 당시 최고위원들 다 만나 설득을 해가지고 다 사퇴시키던지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끝장을 봤어야 되는데,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준석을 잡고 김종인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인간의 운이 별로 안 좋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차게 했고, 근데 운 나쁜 이 두 인간의 살길을 누가 만들었다? 윤석열이 만들었다는 겁니다. 예. 그렇다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고,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? 항상 비판과 비난보다는 대안 제시도 중요하다 보고,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음 달이 이제 신축월인데, 이 신축월은 분명히 이재명보다 윤석열이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.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낫다. 그리고 어차피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끌어안았으면 윤석열의 몫으로 보고, 여기서 좀 더 대담하게, 담대하게 이준석이를 상대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보고, 더 이상 윤석열 대 이준석의 어떤 각도로 싸움질 하기에는, 그것은 오히려 문재인과 이재명과 이준석이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.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. 우파나 좌파는요, 윤석열이가 아무리 엉망을 하고 이재명이 아무리 엉망하든 이미 편은 갈린 거고, 결코 뭐다? 중간에 낀 중도파라는 거예요. 중도가 상당한 표를, 저는 뭐 한 30%가까이가 30% 이상이 중도라 보고, 이 중도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최소의 노력을 해야겠다.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윤석열은 내부 분탕질하는 이준석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, 왜냐하면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또 막 언론에서 떠드니까. 저는 언론 미디어도 이미 더불당에 장악된 상태라 보이기 때문에, 윤석열이가 뭔가 이준석과 어떤 그러한 구실만 주면은 마치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것처럼, 우파가 무너지는 것처럼, 우파는 분열세력만 있는 것처럼
계속 이 미디어에서 떠든다 이 얘기입니다. 사실은 이재명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파워가 굉장히 강한 악재들인데, 대장동, 백현동 등등등, 거기다가 뭐 아들 문제 막 터지는데,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한테 실망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요, 냉정히 보면요, 누가 더 나쁜 자라는 거예요.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실망을 주는 인간이냐.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사주에 죄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사심은 없다, 해먹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. 그리고 이렇게 상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죄 사주에 상관이 발달해가지고 그래도 예리한 어떤 시각은 있다. 우리 우파가 모르는 또 내부 사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윤석열한테는 나름대로 고충도 있을 거라 좀 봐요. 보기 때문에 일단 분명한 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딱 놓고 보면은 이재명이는 아예 되면 안 될 인간인 거예요. 되면 안 될 인간.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싶고, 그 윤석열은 이준석에 대해서 철저한 등거리 전략을 취하는 것이 낫다. 쟤는 앞으로도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분탕질을 칠 거예요. 근데 거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윤석열이가 포커스를 두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발생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반문, 반의에 대해서 이 자들이 얼마나 나쁜 자들에 대해서 계속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이 아니겠느냐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일단 윤석열과 이재명 볼 때 운에서는 윤석열이가 좀 더 앞서고, 그리고 이재명은 워낙 인성이라든가 이것이 너무, 이게 사실은요, 웬만한 선진국 같으면요, 이재명 같은 사람은요, 제가 볼 때 이미 깜빵 가 있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경제는 선진이지만은 정치는 너무나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프리카 같은 상황이죠. 정치는. 그건 뭐냐면 그만큼 정치가 되는 사람들이 자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,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이 변호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. 법을 지키는 자들이 가장 해악의 무리가 아니겠냐, 이렇게 봅니다,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셋 다 좀, 윤석열도 법률 전문가고 이재명도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? 그렇죠? 예. 이랬든 저랬든 윤석열의 운은 다음 달 신축에 이재명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준석의 분탕질에 흔들리지 말고 제각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, 이렇게 봅니다, 저는. 근데 아마 이준석이가 분탕질에 더 난리칠 거예요, 다음 달에. 제가 볼 때는. 왜? 걔의 목적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기 세력을 굳히냐 있기 때문이라고 좀 봅니다. 예. 저는요, 제가 어제도 남진 풀고 그 전에 마이크로다 팔듯이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이제 비정치인 사주를 푸는데 좀 더 주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준석이가 지금 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또 조수진 가지고 또 트집자하면서 자기가 사퇴하냐 마냐, 진짜 이게 완전 코미디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, 개그쇼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거고, 그리고 윤석열의 운이 다음 달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고 제대로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훨씬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, 이재명이랑. 훨씬 좋지는 않아요. 이재명은 을목에 신금이 오니까 엄청 나쁘고, 윤석열은요, 잘 나가다가 또 이게 미토가 축을 만나면 이게 또 깨지는 거라 용신충이 되는 거예요, 신축이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가 이렇게 난장판인 것 같아요. 난장판. 왜? 두 후보가 다 월등하게 좋은 운으로 가고 있지는 않고 다 시끄러운 요소가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. 시끄러운 다 숨어 있다. 예를 들어서 김혜영 씨 운도 별로 안 좋습니다. 근데 만일에 김건희 씨 사주를 제가 음력으로 푼다면요, 그것도 별론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, 진흙판이. 왜냐하면 서로가 운이 다들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. 그러니까 김건희 씨 사주를 만일에 음력으로 풀면은 이제 병신일주가 되는데, 여러분들
병신이 되면 이번 달 경자는 신자수국으로 관제구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. 예.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김건희 사주를 양력으로 제가 풀었는데 요새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니까 음력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. 근데 뭐 어쨌든 이렇든 음력으로 보게 되면은 김경자월이 김건희한테는 굉장히 시끄럽다. 경자, 신축 다 시끄럽습니다. 거기도. 그러니까 김혜경도 시끄럽고 김건희도 시끄럽고 이재명도 시끄럽고 윤석열도 시끄럽고 다들 개판한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그래도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명제입니다. 예. 그래도 왜냐하면 너무나 비윤리적이다 보니까 상대도 윤석열은요 시끄럽기만 하지 이렇게 비윤리적인 건 아니거든. 뭐 김건희 문제가 계속 나오지만 그거야 윤석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예. 전혀 관계가 없죠. 윤석열도 몰랐던 사실일 확률이 더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, 개인적으로. 자, 그래서 윤석열은 답답하지만 초지일관 그 반문 반의에 대해서 정확한 기치를 내걸고 이준석의 분탕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신경을 써서 안 된다. 거기에 약간 신경만 쓰게 되면 이미 선거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상당히 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이라고 전 보는데 개인적으로 전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으로 봅니다. 개인적으로. 그러면 결코 여론조작에서 어떻게 나온다? 여론조작에서 이재명이가 슬슬 압도하게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점점점 정경교체의 희망은 사라진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이게 여러분들 제가 누차겠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상이거든요. 물상. 주변 환경. 근데 이놈의 물상은 이 주변 환경은 하루마다 바뀌는 거예요. 이 물상이 하루마다. 대중도 딱 터지면 이재명한테 불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마다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는요 윤석열과 이재명의 개운보다는 제가 누차겠지만 이 물상이라는 거예요. 물상. 그럼 앞으로 이제 선거가 60일 좀 넘게 남았는데 이 물상이 어떻게 될지는 예의주시해 봐야겠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윤석열 쪽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보다 저 물상이 내 편으로 오게끔 치밀한 선거 전략을 임하겠다 이겁니다. 제가 얘기했지만은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유비가 삼고철에서 만났을 때 제갈량이 하는 게 뭐냐. 지금 작금의 조조가 힘을 얻은 것은 첫째 하늘의 운이요. 그죠 여러분들? 하늘의 운이라. 두 번째 뭐다? 지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지략이다. 선거 전략. 다시 말해서 작전 전략에서 앞섰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 이 얘기입니다. 저는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요.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운도 따라와야 되지만 중요한 건 선거 전략에 있다. 바로 이 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굉장히 중요하다. 근데 선거 전략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재명보다 윤석열이가 많이 불리하니까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만큼 더 많은 지혜를 모아서 정확하게 그 정밀 타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. 이렇게 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